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스와 유튜브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1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도권의 4억에서 8억대 중형면적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내 집 마련 실소자와 투자자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 상세한 호재와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인중개업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한가하다. 자, 왜 한가하냐? 지금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집 팔려야 계약할 수 있다는 손님. 또 다른 손님은 정말 급매 아니면 안 사겠다는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급매로 팔 바에는 그냥 매물을 걷어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뜸하다는 거예요. 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11월 16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 292건이었습니다. 8월 16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한 20%가량 감소했죠. 자, 그래서 8월 대비해서 9월, 10월, 11월 모두 다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10월달, 11월달은 8월 대비 20에서 25% 감소한 것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호가 상승세는 멈췄어요, 일단.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멈추고 급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 급매가 나오는 단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지도 않다는 거죠. 자,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부동산에 가보시면 괴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막 부동산 폭락 같은 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신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특징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잠실 지역의 아파트가 변합니다. 자, 요즘 아파트 가격은요, 급락도 잠실부터 나타나고 급등도 잠실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더욱더 심해졌어요. 근데 최근 잠실 지역의 엘리트리 아파트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제 발표된 실거래 내역 보겠습니다. 리센트 전용 84타임 11월 7일 날 실거래가 찍혔는데 실거래 금액이 25억이 찍혔습니다. 얘가 직전 최고가가 26억 5천만 원인데 25억이 찍혔네. 전고점 94.3% 수준입니다. 그리고 잠실 엘스 전용 59제곱미터도 실거래가 등록됐는데 19억 8천만 원에 등록됐습니다. 얘가 제일 비쌀 때 21억 9천까지 갔는데 그거 대비 90.4% 수준이에요. 자,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95% 가깝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하락장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10월 말에 좀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리센트나 엘스 같은 곳에서 급매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소진이 되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보면서 지금은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실 아파트 시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것처럼 막 부동산 대폭락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신호냐면은 실제 2022년 9월에 보면은 잠실 엘스가 무려 9억이나 호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충격을 줬는데 그 이외에 3, 4개월 뒤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타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폭락이 나타날 때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전세값 붕괴. 자, 아시다시피 2021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80조가 됐습니다. 2018년 대비 2배, 그리고 2012년 대비 6배 규모예요. 자, 그만큼 많은 무주택자들이 지금 전세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전세값 움직임에 매매값이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기 이전에 전세 가격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2017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큰 조정을 받은 것은 두 번입니다. 2019년 초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란이 있었고 2013년 초 금리 인상발 역전세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신호가 나왔다? 바로 전세가 변화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2018년 5월의 기사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발 역전세 태풍, 뒤바뀐 갑을 세입자 풍기의 발 동동, 잠실 석 달 새 전세가 1억 이상 하락했다. 자, 그리고 2014년 초에 나타난 금리 인상발 역전세난 전에는요, 또다시 그 전세가 변화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기사 볼까요? 등 돌린 실소유자 집주인은 발동동,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실종, 이런 기사가 부동산 폭락 전에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전세값은 어떨까요? 어제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서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봤더니 서울 지역은 0.19% 상승, 경기 지역은 0.2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전세값은 계속 상승세고요,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업소 이야기 들어보면 전세 수요는 꾸준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세 수요가 씨가 말랐던 1년 전과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집을 보기 위해 부동산에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대폭락일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에 가봤지만 변한 게 없더라. 대부분 7월이나 8월달 실거래가 유사한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급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급매가 나와서 상황을 보려고 봤더니 그새 빠르게 나가버리더라. 진짜 급매라고 할 것은 몇 개 없었고 그것도 금방 나가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침체의 원인인 고금리는요,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6일 날 마감된 5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4.27%까지 떨어졌습니다. 얘가 높을 때 언제까지 올라갔다? 10월 26일 날 4.8이었는데 4.27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0.5%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1년물 금융채 금리는 4.15에서 4.06%예요. 물론 장기물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1년물 이하는 덜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년물 금융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의외였던 게 그 11월 16일 날 미국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한민국도 좀 채권금리가 반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낮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높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를 금융채 5년물에 연동을 시키죠. 근데 이 대출을 실행할 때 매일매일의 채권금리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10영업일 평균금리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금리 떨어지는 거의 속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금 5년물 금융채 평균금리는 4.49%로 현재 금융채 금리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1월 말 정도는 되어야 현재 수준의 금리가 체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준금리 수준에, 지금 채권금리 수준이 이어진다면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말 정도 되면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에서 4.1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수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 부동산 시장은요, 1년 전에 대폭락의 재현이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겨울 시즌의 침체다. 그래서 원래 겨울 시즌에 좀 예민한데 이때 고금리가 덮쳤는데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이제 12월에 나오는 경제지표, 1월에 나오는 경제지표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11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아타려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선매수하는 것, 내가 갈아탈 집을 먼저 살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팔려고 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경제지표 발표에 의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12월 달에 또 뭐 경기가 좀 호황스럽고 좀 물가가 좀 덜 둔화되는 모습 나오면 또 채권금리 치솟을 겁니다. 누구도 미래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요, 선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아파트를 갈아타는 것은요, 동시계약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계약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는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무주택자 매수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1주택자 갈아타기입니다. 내 것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결단을 내려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내 거 제값받고 갈아타는 집 싸게 사는 것은요, 판타지 소설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갈아타는 곳에 급매가 나왔다면요, 내가 보유한 주택도 급매로 파시기 바랍니다.
과감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11월에 낮아지는 시장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한 11월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좀 다시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겨울에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은 너무 초급매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현실에 맞게 상황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